대통령이 대청호 규제 완화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의 간절한 목소리에 대통령이 호응한 건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반쪽 상임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의장 직권 상정 권한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의 한 애견 카페 업주가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학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업주는 훈육 조치였다는 입장인데 견주는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올해 목표액 143억 원은 달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액 기부가 많지 않고 시행 첫 해이다 보니 기부자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청남대를 깜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청호 규제 완화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기회가 묵은 현안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청주 육거리 전통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업을 들어가며 충북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AI 영재고등학교를 만들고 또 바이오 첨단 복합단지 조성을 확실하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비공식 일정으로 찾은 청남대에서는 약 1시간 반 동안 고무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화예술인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제안한 데 이어 청남대를 팔당댐 근처의 남이섬처럼 발전시키면 되지 않겠냐고 말한 것입니다. 규제 일변도로 일관할 게 아니라 과학기술을 통한 수질 관리 방안을 찾아보라는 게 핵심입니다. 환경부 장관은 수자원 규제를 한 번에 푸는 것은 어렵지만 공공목적의 시설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어디까지가 공공목적인지는 추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충북의 간절한 규제 완화 목소리에 대통령이 호응해 청남대를 방문한 자체가 충북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김 지사는 규제 해제 협의와 함께 중부내륙 연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연내 통과시켜 청남대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법의 통과에 주력하면서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투트랙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지사의 고군분투에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서 충북이 추진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중앙부처의 입장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열린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임시회 회기 중인 청주시 의회가 오늘부터 각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표면적으로는 반쪽 상임위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이 때문에 자칫 여야 힘겨루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스토킹 예방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한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장의 사퇴로 국민의힘 소속 이화정 부위원장이 위원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전체 7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만 달랑 자리했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안 심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결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답변보다는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농업정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도 모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상임위가 파행을 겪고 있지만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여야관계라면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겠지만 현재의 청주시의회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김병국 의장은 청주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 권한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님이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지정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임위원회에서 회부 안건을 마감 그 기간 안에 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에 넘어오지 않으면 의장님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부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임정수 의원만 상임위 활동에 동참한 가운데 본회의 전체 의결 정족수는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병국 의장과 국민의힘의 강공 전략이 시간과 수싸움에서 승기를 잡은 셈으로 의회 정상화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지난 6일 발생한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을 돕기 위해 충청북도가 긴급 구호금 1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번 구호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되며 추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도민성금 모금과 의류 등 구호품 모으기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주변에 애견 카페도 많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청주의 한 애견 카페 점주가 고객이 믿고 맡긴 반려견을 던지고 짓밟는 등 학대를 해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점주는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조치였다는데요.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애견 카페. 한 남성이 바닥에 엎드린 강아지를 번쩍 들어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강아지를 그대로 내던지고 짓밟기 시작합니다. 옆 칸으로 가나 싶더니 돌아와 수차례 짓밟고 손으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 남성은 다름 아닌 이 애견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반려견을 맡긴 견주는 큰 충격과 배신감을 토로합니다. 사회성보 훈련을 하는 그런 곳으로 알고 맡겼고 믿기지도 않았었고 솔직히 경악스러웠고 애기들을 빨리 빼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애견 카페 특성상 어린 학생들도 많이 찾는 곳이지만 업주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강아지를 무릎으로 위협하고 목덜미를 잡아채고 발길질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업주는 해당 반려견이 다른 강아지들을 무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보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물기 시작하니까 대형견이고 하니까 이제 4마리 정도는 물렸고요. 법을 좀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 행동이 좀 과했던. 사람한테 위해를 당하거나 거기 있는 강아지들을 물어서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장면은 없거든요. 힘으로 짓밟고 던지고 애를 그렇게 밟아대는 게 훈육이냐고. 견주는 동물학대 혐의로 해당 애견 카페 업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프로축구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북 청주 FC가 뛰게 될 홈 경기장은 현재 프로 경기 걸맞게 사단장을 하고 있고 다양한 구단 MB 상품들도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 종합운동장 벽면에 페인트 칠이 마무리됐고 일부 관중석에는 테이블도 설치됐습니다. 선수단 라커룸과 샤워실도 모두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개막 홈 경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열악했던 청주 종합운동장의 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1979년에 준공되어 열악한 환경이지만 청주 시민의 즐겁고 편안한 스포츠 관람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막에 앞서 팬들의 관심도도 뜨겁습니다. 최근 구단 첫 유니폼이 팬들에게 공개됐고 인터넷 판매 행사에서는 단 30분 만에 완판되며 구단 측은 추가 행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홈 20경기에 대한 시즌권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FC의 시즌권은 포인트 차감 방식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절반가량의 가격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특히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이 팬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안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고 또 제가 전에 몇 경기를 못 갔더라도 이번 경기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 포인트를 한꺼번에 3개, 4개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경남 남해에서 전지훈련 중인 선수단은 개막전에 맞춰 마지막 담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FC는 3월 1일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프로 첫 경기를 치르고 다음 달 4일 청주에서 김천 상무를 상대로 첫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함께 일제히 해외 연수를 재개합니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 3국을 방문해 에너지와 환경 관련 선진지를 견학할 예정입니다. 또 나머지 상임위원회 4곳도 다음 달 말쯤 미국과 영국, 호주, 유럽 등으로 해외 연수를 떠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최대 500만 원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작됐는데요. 충청북도는 도입 첫 해 모금 목표액을 143억 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상황으론 달성이 어려워 보입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박소윤 씨는 며칠 전 음성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해마다 음성군에 기부할 생각입니다. 어디에 할까 생각하다가 저의 첫 직장 발령지가 음성이고 또 그곳이 제 마음속 고향 같은 곳이라 지금까지 충청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출향인은 1,500여 명. 지자체별 기부금 총액은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첫 해 목표액 143억 원 달성은 어려워 보입니다. 충청북도에는 500만 원 최고의 기부자가 나영석 PD와 배우 유해진 씨 2명에 불과할 정도로 고액 기부가 많지 않고 시행 첫 해이다 보니 기부자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시군은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의 장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전액이 세액 공제되고 30%에 해당하는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고향도 돕고 3만 원은 덤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10만 원 기부자가 90% 이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대는 30대가 48%로 가장 많습니다.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고 매년 이제 10만 원씩 계속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는 답례 품목을 관광상품이나 지역 작가의 작품 등으로 확대하고 사정이 어려운 소멸 위험 지역 등에 대해서는 제한돼 있는 SNS 등을 통한 개별 홍보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도내 일선 학교들이 오늘부터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윤건영 교육감은 오늘 3월 1일에 개교하는 동성고등학교를 방문해 시설과 교육과정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 기간에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 모두가 참여해 맞춤형 교육과정과 공간 활용 등 학교 발전을 위한 자체 진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북농협은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한우 반값 특별 할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농협은 최근 산지 한우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 농민들을 돕기 위해 도내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축산물 판매장 48곳에서 한우 등심과 불고기, 국거리 등을 30에서 50% 할인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아파트 사업 승인을 미끼로 조합원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잔압금을 받아 편취한 사직 2구역 전 지역주택조합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조합 업무 대행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채무 변제와 채권 회수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95%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 승인이 가능하다고 조합원들을 속인 뒤 178명으로부터 합계 68억 6천여만 원 상당의 잔압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의 한 야산에서 70대 남성이 불에 타 숨진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 낮 2시 20분쯤 청주시 가덕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서는 78살 A씨가 잡목더미와 함께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함께 현장 감식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취업자는 87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천 명, 비율로는 0.5% 감소했습니다. 실업자는 3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천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4%를 기록하면서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외국계 배터리 생산업체인 SAS AI 코리아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1,9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SES는 앞으로 5년간 충주 메가폴리스 산단 전체 8,000제곱미터 부지에 연구 제조 시설을 건립하게 됩니다. 2012년 미국 MIT 공과대학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둔 SES는 리튬 메탈 배터리를 개발해 국내외 대기업에서 대규모 투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제천시 화산동의 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 LP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센터장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주변에 있던 장애인 2명과 가스 설치기사 1명이 각각 1도에서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에 배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노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85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평소 치매를 앓았다는 가족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충북 곳곳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 수만 명의 희생자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재민들이 구호물자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 올지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데요. 도움이 꽤 오랜 기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마음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